쌍용차 미스테리. 요즘 뭐 다 힘들어요, 그죠? 뭐 쌍용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다 힘들다고. 심지어 테슬라도 남는 게 없다 그러죠. 심지어 그래요. 그렇게 대초대박을 친 테슬라도 남는 게 없다고, 그러고 그 수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많이 지었으니까, 배터리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대규모 공장을 지었으니까 테슬라는 그 스페이스X도 그렇고 남는 게 없죠, 그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뭔가 수익을 낼 거다 뭐 그런 거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왜냐면 그 시장이 굉장히 독점적이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뭐 우주여행 시대만 열린다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죠? 미래 산업이니까 설령 그게 실패하고 힘들고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전기차가 연비도 굉장히 안 좋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겨울 되면 또 배터리 효율 떨어지고, 배터리를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바꿔줘야 되고, 뭐 그 가격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환경이나 어떤 첨단 그거는 뭐 계속 수정이 될 거니까, 그죠? 첨단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죠. 또 사생활 노출 논란도 있고, 앞으로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타게 되면 사생활 노출은 불보듯 뻔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 테니까. 우리 스마트폰 왜 옛날에 위치 추적한다고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면 내가 어디 가서 어디 주차해 놓은지 다 알 수가 있죠.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점유율이 뭐냐 하면, 시장 내에 내 차가 몇 대나 깔려 있나, 시장 내에 내 차가 몇 대나 깔려 있나. 그러니까 뭐 100이라고, 수치를 100이라고 쳤을 때 한국 같으면 현대가 뭐 거의 70-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마나 점유율, 전 시장 내에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래도 좀 어떻게 일하면 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테슬라 같은 게 아무리 싸도 5천만원, 6천만원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를 팔았을 때, 깨끗하게 타고 중고차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입을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선뜻 구입하기가 굉장히 비싸죠. 아무튼 그 쌍용차가 6월달에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죠. 지금 현대차가 의외로 현기차에서 나온 전기차 아이오닉하고 뭐였더라, 전기차 한 개 더 나온 게 약간 판매가 저조한가 봐요. 그래서 뭐 보조금, 그러니까 현대차가 원래 지금 출시할 게 아닌데 초반에 상반기에 보조금을 땡겨서 쌍용차가 혹시 나오면 이제 안 팔리게 하려고, 못 팔리게 하려고 아마 먼저 빨리 출시를 한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현대차가 지금 2,000몇 대밖에 못 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다 이렇게 모아 놓는다 그러죠.
몇 대 생산할 거니까 모터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그 라이트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품조차도 제대로 확보를 안 해놓고 차만 출시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팔기는 일단 나중에 팔고 보조금도 거의 테슬라가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한 요 정도만 팔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쌍용차를 죽일 정도만 팔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다면 현대는 지금 물론 뭐 지금 테슬라 때문에 외제차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현대가 또 굉장히 독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차가 안 팔리니까요. 그죠? 차가 좀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재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지금 국내 생산, 해외에는 뭐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생산은 현저하게 줄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아이오닉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이오닉 판매량을 2000 몇 대밖에 안 찍어낸다는 거는 마찬가지 이유겠죠. 만들어봐야 손해니까. 그죠? 만들어봐야 전기세가 더 들어가는 거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차 판매량이 떨어졌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다 사실이면 지금 굉장히 얼마나 심각하냐면 보통 1톤 트럭 같은 게 많이 팔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뭐 현대포터나 뭐 기아 봉고 같은 게 많이 팔리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있어야 물건 하러 간다고 트럭이나 픽업이나 이런 걸 사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 다 폐업을 해버리니까 그 차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승용으로만 타고 다니니까 그냥 차를 새로 사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차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스타일로 1년 더 타는, 만약에 바꿀 거면 1년 더 타는, 아니면 정말 실용적인 차를 타든지. 그죠? 근데 포터나 이런 걸 보면 뭐 좀 그렇죠. 그죠? 디자인이 그건 정말 진짜 오리지널 화물차 같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대구 남구에 가면 미군 그 부대가 있어요. 앞산 밑에. 가끔 이렇게 미군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와, 저 차 참 신기하다, 참 멋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그런 차가 이제, 근데 쌍용은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한 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그걸 풀사이즈 픽업이라 그러더군요. 쌍용이 좀 작죠 그 차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런 차가 지나가면 진짜 멋있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생산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아무튼 쌍용차 지금 기사 나온 거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미스테리한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열사, 그러니까 M&A라 그러죠. 계열사를 매각해서 빚을 청산하겠다. 지금 뭐 한 5천억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빚이 뭐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쌍용이 매출이 코로나 전에 한 1년에 1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잡아도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인데 매출하고 순수익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빚을 갚으려면 순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됐어요. 그죠? 매출이 한 10만 대 정도 평균 잡아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빚을 못 갚았다? 그것도 좀 미스테리해요.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회사는 어음을 주잖아요. 3개월 어음을 주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어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뭐 3개월 어음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는 어떻게 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는 36개월 할부로 보통 그렇게 사죠. 36개월, 24개월 뭐 이런. 그러니까 일시불로 차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일시불로 차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면 부품값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되고, 자동차 대금은
뭐 2년이나 3년에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적자일 수밖에 없죠. 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도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차값은 할부로 막 차가 만약에 계속해서 팔리면 모르지만, 그죠? 차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수로 막 계속 찍어내서 팔리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 생산량이 적다 그랬을 경우, 부품값은 3개월부터 줘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줘야 된다. 이거 적자가 날 수밖에, 만들면 만들수록, 옛날에 그 삼성차 이야기 했었죠.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구조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안 그러면 저쪽 공장이 안 돌아가. 아니면 부품값도 36개월 할부로 받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작은 거예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그때 결산회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진율이 1%가 채 안 되거든요. 매출이 수백조가 되는데 1조를 못 벌었더라고요. 그나마 그 1조 번 것도 그 배터리 있죠. LG 배터리 그 폭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상해줘야 돼. 그게 한 5천억 정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수백 대의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팔아서 한 순수익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공짜로 준 거죠. 그거 보면서 상당히 미스테리했어요. 그것도 현대차도 상당히 미스테리해요. 이건 그냥 차를 공짜로 준 거랑 마찬가지죠. 일단 타세요. 돈은 나중에 주고 뭐 이런 느낌. 그죠? 왜냐면 현대차는 뭐 그 생산하는 게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면,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몇 대 이렇게 만약에 뭐 1000대 이렇게 고쳐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낸다더군요. 수백 대를 그냥 찍어내고 막 팔다가 못 팔면 렌트카 돌리고 뭐 택시 돌리고 뭐 하여튼 다른 쪽으로 하고, 아니면 할인 판매하고, 아니면 하청업체 떠넘기고 뭐 이렇게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공장이 멈추질 않는 거죠.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안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쌍용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이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렇게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3개가 있었어요. 그 대우에서는 그 마티즈 만들고, 기아자동차에서는 그때 뭐 세피아였나? 세피아, 프라이드가 기아차였나? 뭐 프라이드 뭐 이런 게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아반떼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반떼 있었고, 대우가 티코였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 나름의 어떤 잘 팔리는 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경쟁하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제 독점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의 권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권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를 현기가 독점을 하니까 부품 회사도 하청업체도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야, 너네 쌍용차 부품 주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 쌍용차 부품 주면 그러니까 쌍용차에도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 만약에 나사가 10인치짜리 나사면 그 나사 만드는 회사는 쌍용에도 납품하고 현대에도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현대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현대 납품하는 나사의 어떤 숫자가 더 많을 테니까, 야, 쌍용하고 끊어라. 안 그러면 우리 안 받는다. 쌍용하고 거래 끊어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 만약 그 현대에 들어가는 부품량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만약에 쌍용한테 부품이 안 와서 지금처럼 자동차를 못 만들게 되면, 그죠? 뭐 현대나 이런 다른 회사 인맥이 쌍용을 압박하기 위해서, 쌍용이 그 모든 자동차에 부품이 한 2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2000개 정도의 부품을 쌍용차가 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납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납품업체가 부품을 공급을 안 하면 쌍용차는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쌍용차가 다른 곳에 부품 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지금 스마트폰도 이거하고 비슷한 게 걸려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스마트폰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뭐 하면 다른 데로 바꿔버린다든지, 그죠? 하청업체가 을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핵심 부품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그죠? 어떤 부품, 뭐 A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안 들어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주요 부품은 뭐 쌍용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만약에 뭐 의자를 주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의자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쌍용에 납품 못하겠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반일 감정 심할 때 뭐 이게 기아 그 뭐지 변속기 그 미국 거 쓴다, 그죠? 일본 회사 거 쓴다고 막 난리차가 독일 거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 지금 또 다시 일본 걸 쓰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독일 게 아마 가격을 올려달라 그랬나 보죠. 아니면 그 뭐 자꾸 그런 얘기 있어서 현대에서 쓰던 그거라고, 그 변속기라고. 그러니까 현대에서 ZF 미션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설계도나 이 제작 방식을 넘겨받아서 현대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뭐 그런 변속기였나봐요. 그러니까 주문은 ZF 미션에 주문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죠. 라이센스 계약, 그러니까 그 뭐 저작권, 특허권 계약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받았나 보죠. 그 미션이 좀 그렇잖아요. 현대 미션 유리 미션이라고 잘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 계약사 매각을 통해서 비청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쌍용차는 이미 하나의 그러니까 이미 M&A가 된 상태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쌍용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옛날에 쌍용증권, 뭐 쌍용건설, 뭐 그런 쌍용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쌍용차하고는 이제 분리가 됐죠. 그 사람이 이제 대우에다가 쌍용차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하고 대우하고 합병을 한 거죠. 그 쌍용차분 그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 쌍용자동차로 갖는 거고, 합병을 하고 난 뒤에 대우가 망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인도로 갔다가 지금 뭐 이제 기사로 봤을 때는 옥신각신하고, 지금 갔을 때는 뭐 이렇게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뭐 제3자를 찾고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뭐지, 한때 그 인도 마힌드라의 어떤 그 티볼리 디자인을 인도 마힌드라고 똑같은 차가 인도에서 팔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그죠? 근데 뭐 나중에 듣기로는 그 디자인을 그 쓰게끔,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같이 뭐 어떤 아직까지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라에서 디자인을 제작한 게 아니고 쌍용차에서 디자인을 한 걸 마인드라도 쓸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팔았대요. 디자인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죠, 쌍용차에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주주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쌍용차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쌍용차가 지금 적자가 뭐 한 1000억이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그 적자를 메꿔줘야 돼요. 주주가 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운영 못하겠으면 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만약에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겠다 그러면 돈을 계속 밀어야 되고, 그죠? 만약에 뭐 우리 쌍용차가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돈을 못 밀어야면 어떻게 되냐, 운영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잠식을 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운영비를 못 내고 있고 A가 대부분의 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B 씨의 지분은 계속 잠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쌍용차 같은 이런 상황일 경우, 만약에 쌍용차가 주식회사라서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어요. 그죠?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는데, 만약에 A, B, C, D가 있는, A, B, C가 있는데, A 씨만 운영비를 계속 낸 거예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A 씨만 계속 자금을 댄 거예요. 그럼 B하고 C 씨는 지분이 없는 거예요. 점점 지분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든지, 그죠? 아니면 쌍용차가 정말 잘 팔려가지고 흑자가 나든지,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람 지분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비를 많이 내는 사람이 계속 지분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인드라가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돈을 자기 지분 갖고 있는 것만큼 운영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인드라는 어떻게 포기했다 그러죠. 그죠? 마인드라는 지금 쌍용차 관련 어떤 그런 걸 포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각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어쨌든 마인드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지분만큼 빚을 갚아야 돼요. 1000억이면 자기가 70% 갖고 있으면 700억을 마인드라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쉬운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니 매각을 하든지, 그 마인드라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웃기죠. 2조 원을 버는 회사가 돈 1,500억이 없어서 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나 보던데. 쌍용차하고 상관없이 돈을 좀 빌려 썼나 보던데. 그죠? 쌍용차는 현재 그 부품들을 이렇게 조달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부품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엔진 뭐 어디 회사, 엔진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엔진 어디 거 갖고 오고, 뭐 미션 어디서 받고 오고, 조립만 하는 거죠. 거의. 그죠? 거의 조립만 하는 거죠. 쌍용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무쏘 때도 엔진은 뭐 벤츠 기술 갖고 와가지고, 벤츠 엔진이나 벤츠 기술 갖고 와서 엔진 만든다 그러고,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죠? 그런 회사 많아요. 외제차 중에도 만약에 벤츠의 서스펜션을 뭐 아우디에도 쓰고, 벤츠에서 뭐 개발한 엔진을 뭐 실제로 테슬라 서스펜션이 벤츠 서스펜션인가? 부품 같은 걸 몇 가지 이렇게 공유를 하죠. 뭐 디스크 브레이크도 뭐 만약에 페라리 디스크 브레이크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요즘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회사 부품을 갖고 와서 자기 차 조립할 때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부품 납품받아서. 쌍용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뭐 LED 등 같은 거 정도만 바꾸고 거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는 자동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죠? 지금 픽업 나오고 있는 지금 그 릭스터 칸하고 뭐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자동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내일 모레 망할 차인데 차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 당신 같으면 내일 모레 망할 회사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런 임금 삭감이라든지 뭐 임원들이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걸 많이 했죠. 구조조정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죠. 그죠? 지금 쌍용차가 약간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생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기사를 봤을 때.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지금 노조하고 예전같이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명태나 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 흐름이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에서. 그러니까 쌍용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어떤 생산 기술이랑 지금이랑
훨씬 다르죠. 지금 10년 동안 자동화 라인이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 반도체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우리 가끔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지 혼자 만들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좋거든요.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쓸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가 없는 불량 제품을 불량을 낮추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봇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AI 기술이 왜 발전되겠어요, 그죠? 그런 다 자동화 시스템의 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1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동화 생산 라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테슬라도 보면 그 각진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물론 가공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생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자동화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인건비를 적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협력사의 납품을 또 시작을 했다 그러고, 이제 부품도 그 전기차를 왜 만들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전기차를 왜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부품 수가 줄어요. 듣기로는 가솔린 자동차가 부품 수가 2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인원 감축이 50%가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 이상 인원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인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터 얹는 게 간단하겠어요? 자동차 엔진 올리는 게 간단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전기 모터 엔진 올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전기차 만드는 게 훨씬 더 그냥 봐도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3D 작업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선이 없어지면 훨씬 더 간단하게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전선이 없어지겠죠.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전선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간접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왜 핸드폰도 그 없이 이렇게 충전하는 거, 선 없이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기술이 이미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선이 없어질, 구리 전선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자꾸 발전하고 있어. 그럼 납품회사는 지금이야 납품을 하겠죠. 협력사가 지금이야 가솔린 엔진 납품을 하겠지만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정말 전기차 시대가 계속되면 이제는 부품을 납품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부 부품은 납품을 받겠죠.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거죠. 테슬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부품을 테슬라가 다 만드는 거죠. 일부 부품을 납품 받겠지만, 그죠? 배터리 같은 거, 테슬라는 배터리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협력사하고 트러블이 있을 일도 없고 부품 단가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자체 생산하게 되니까, 자동화 생산으로 자체 생산하게 되니까 부품 단가도 나가지고 부품 협력사하고 트러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는 납품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나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납품 받겠지만 그게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쌍용차 광고 조선 픽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마인드라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사긴 샀던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업체에서 사긴 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광고에 조선 픽업이라고 광고를 하죠? 이걸 현대자동차에서 역으로 이용하죠. 마인드라 마케팅을 하고 있죠. 국산차는 현기차밖에 없다. 인도차 사지 마라. 지금 그 국산품 애용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걸 계속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참 그게 있어요.
쌍용에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일제히 모든 유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인드라 타령이에요. 우리가 요즘 솔직히 아니 물론 뭐 마인드라가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 뭐 차를 안 사나요? 외제차라고 안 사나요? 그죠? 외제차라고 안 사나요? 벤츠는 뭐 벤츠 타령 안 하나요? 벤츠 타령 하나요? 벤츠는 벤츠 타령 하는 게 우리 더 좋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외제차 많이 타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거 국산차를 타라, 무조건 국산차를 타라. 예전같이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요. 자기가 필요한 차를 자기가 사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그쪽에서 PT도 하고 앞으로 뭐 살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면서 투자는 안 하고. 그죠? 지금 쌍용차 그 렉스턴 칸이 지금 5,000대 이상 팔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괜찮아요. 그죠? 신차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반응을 보면 엄청 까고 있어요. 계속 욕을 하죠. 그러니까 컨셉이 두 가지예요. 현재 그 유튜버들 컨셉을 보면 그거예요. 물론 제가 쌍용차를 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네 나쁜데 이야기를 저도 잘 못하겠어요. 뭐 길거리에, 대구도 길거리에 보면 대부분 현대차거든요. 택시도 현대차 뭐 다 현대차밖에 타본 적이 없어서 쌍용 픽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죠.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대차는 좋아졌다. 밝고 긍정적으로 현대차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뭐 이럴까, 이 최고죠. 뭐 이런 얘기 대부분 그런 얘기고, 또 한쪽은 그 쌍용차 타면 대부분 욕이에요. 이래가 되겠나. 밟으면 안 나가고 소리 비슷해요. 근데 쌍용차도 현대차도 밟으면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쌍용차가 그걸 했죠. 자율주행 3단계를 인정을 했죠. 현대차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3단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현대차만 못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쌍용차는 자율주행 3단계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죠. 이제 6월달 되면 쌍용에서 첫 번째 전기차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현기차 입장에서는 나오기 전에 밟아야 되겠죠. 그죠? 테슬라도 나오기 전에 밟아야 될 테고. 그죠? 경쟁자가 한 팀이라도 있는다는 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죠? 현대차하고 쌍용차하고. 그것도 쌍용은 또 전기차가 픽업이에요. 그죠? SUV 같은 스타일로 나올 확률이 커요. 그죠? 아이오닉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G4 X 한 뷰티풀 코란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떤 기술로 나올지. 그죠? 한 400km는 최근 기사로 봤을 때 한 400km 정도는 간다고, 한번 충전하면 400km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봐야 돼요. 그죠? 전 근데 개인적으로 쌍용차가 지금의 하려면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승합차 전기차 만드는 거하고 배달하는 승합차, 그런 거 승합차 옛날에 봉고 같은 거 그런 걸 전기차로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고급차, 그죠? 옛날에 체어맨급의 어떤 고급차 전기차를 만드는 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고급차를 만들어야 좀 많이 남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분식집 가도 메뉴가 있거든요. 분식집 가도 많이 남는 게 있고 적게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적게 남는다고 안 만들면 안 되는 메뉴가 있고, 많이 남는 게 많이 팔리면 좋겠죠. 근데 많이 남는 건 비싸니까 잘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런 게 이렇게 생산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쌍용 같으면 티볼리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볼리가 많이 팔리니까, 하지만 티볼리는 팔아가 돈이 안 되는 거죠.
티볼리를 팔아도 돈이 안 되고 티볼리나 렉스턴 픽업 같은 건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죠. 많이 팔려도. 오히려 G4 렉스턴 같은 게 팔아야 그래도 돈이 좀 되는 거죠. 고급차 라인이 쌍용에 지금 없으니까 고급차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에 좀 많이 마진율 높은 가죽 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게 치장을 해가지고 전기차로 만들어서 파는 게 그래 좀 남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1억이에요. 그죠? 테슬라도 1억이고 쌍용차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승용차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쌍용차가 굉장히 고급으로 차를 만든다? 만약에 뭐 그랜저급 이상으로 차를 만들었다. 근데 가격은 똑같이 1억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쌍용차가 많이 팔리겠죠. AS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쌍용차는 택시를 만들어야 돼. 물론 택시를 만들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차가 이렇게 싸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택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타게 만들어야 돼. 쌍용차가 괜찮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료 시승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쌍용차가 괜찮다. 쌍용차 타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쌍용차가 망해서 현 시점에서 GM도 한 곳 정리했지 않습니까? 쌍용차가 망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한테 좋을 거 없고, 그죠? 우리 경제 아무 좋을 거 없고, 지금 코로나라 전 세계 다 힘든데, 인도 마인드라는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하던데, 코로나한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인도에서 마인드라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데 거의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 사는 사람이 없는 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쌍용차한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누가 나와서 이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마인드라고 결배를 했는 건지. 지금 봤을 때는 법정 관리 들어간 거 보면 마인드라는 이제 결배를 한 거죠. 마인드라고는 이제 빠이빠이를 한 거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여요. 기사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쌍용차 미스테리.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가려면 서로가, 그죠? 서로가 좋은 방향,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 힘든 시기를 조금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그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 뭐 차도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코로나 종식하고 상관없이 차는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차 있는 게 오히려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코로나하고 차 팔리는 거, 뭐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리는 코로나서 이제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 그런 거 보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자영업이 경제가 엉망이 되는 바람에 그 시급을 올려서 차가 안 팔리는 거지, 코로나하고는 그런 거 보니까 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잘못이죠.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해서 그렇게 뽑아버렸으니까 나라는 점점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쌍용차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동차 회사가 됐으면 하고, 저도 돈 있으면 쌍용차 살 생각이에요. 그죠? 저도 캠핑카 만들어 가지고 어디 여행 다니고
뒤에 텐트 싣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쌍용차 열심히 노사가 화합해서 이 힘든 시기 잘 이겨 나가시고 조선 픽업답게, 그죠? 조선 픽업답게 될 수 있으면 쌍용차도 한글 이름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떤 한글 이름이 옛날에 무소처럼 한글 이름이라도 안 되면 어떤 한국의 어떤 전통 문양 뭐 이런 거라도 썼으면 좋겠고, 한국적인 픽업, 그죠?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동차 회사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